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제 한국음악학을 좀 폭넓게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소리는 제가 석사 때 처음 만나서 주로 장단, 붙임새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고 또 다른 분야는 뭐 이렇게 썩 잘 알지 못해서 오늘 여러분께 이 지역도 지역이고 또 제가 좋아하는 중고제 판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주로 장단하고 장단과 관련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리듬적인 측면에서 그냥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차를 제가 좀 느슨하게 잡은 거거든요. 이걸 다 안다고 해서 중고제 판소리 장단이 여기에 다 정리된 게 아니고요. 제가 순서대로 한번 어떻게 짰냐면요. 첫 번째는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중고제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같이 짚어보고,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판소리 장단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또 어떤 장단이 있는지, 그 다음에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은 중고제에서 제가 생각할 때 판소리 장단을 이해할 때 가장 좋은 이해가 진양도 장단하고 중거리 장단이 아닌가 싶어서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제 약간의 그 양념처럼 또는 이제 중고제 판소리를 이해하기 좋은 특징 중에 하나로 또 시창이라는 것, 판소리 안에 들어와 있는 시창, 한시를 노래하는 그런 부분도 잠깐 말씀드려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먼저 중고제 특징은 많이들 말씀하셔서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어요. 첫째로 경기 충청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주로 중부 지역에서 많이 들렸던 소리를 예전에 가리켰던, 지금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요즘은 그 교통이 무엇보다 발달해 있어서 지역 개념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경기 충청 지역 사람들의 그 좋아하는 소리 또는 그런 느낌을 갖는 소리, 이런 것들을 중고제라고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어르신께서도 이렇게 이제 민요 같은 거 하실 때 내가 중년에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이런 중년이라는 말을 하시고요. 그럴 때 이제 중고제, 중고라는 말하고 비슷한데 좀 지난 시절, 또 좀 옛적의 노래,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근데 경기 충청이지만 사실 우리 판소리 역사로 보면은 좀 오래된 소리가 우리 경기 충청 지역의 소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판소리가 출발했다고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지역이 말씨도 그렇고 이제 감정적으로도 좀 담담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듯이 판소리에도 좀 음악적으로 말했을 때 평조 스타일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꿋꿋하다 하는 의미로 우조 같은 것도 음악 이제 선율적으로 또는 장단 리듬적으로도 좀 평탄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법도 보면은 정가풍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가곡이라고 해서 그냥 편안하고 이제 호흡 위주로 노래하는 그런 음악적인 느낌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들으실 여러분들 음악 중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 주요 이렇게 집중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소리이긴 소리이지만 마치 글을 읽는 듯한 또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이 중고제 소리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판소리를 막그 예술음악처럼 막 노래 아니면 막 그 무슨 그 서양의 오페라 아리아처럼 그 선율적으로 굉장히 발달해서 나온 음악이라기보다 이야기를 그 이야기 내용에 맞게 잘 전달하는 그런 데서 판소리가 출발했는데, 그런 특징이 중고제에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예전 선생님들이 독서성과 비슷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예전 소리에서 한번 들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덧붙이자면 그래서 말이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소리가 그러니까 원래 출발이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듯이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들어보면은 사실 굉장히 편안하고 오래 들어도 별로 지루하지 않은 그런 것이 특징입니다. 한번 이따가 감상을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워밍업으로 제가 잠깐 보시라고 뭐 여러 명창들이 워낙 유명하셔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주로 이제 사실 충남 쪽이 좀 많긴 해요. 예전에 연계달, 모흥갑, 뭐 박만춘, 고수관, 김성호, 김정근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또 그 최선달 명창을 빠뜨렸네요. 이 홍성의 최선달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름이 주로 전하고 녹음이나 이런 건 잘 안 전하는데 왜냐면 이미 녹음이 있던 이제 20세기 초반 그 즈음부터는 중고제가 이렇게 좀 쇠퇴하기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아는 이동백, 김창룡, 심정순 또는 뭐 그 이따 들어보시겠지만 방진관 명산 정도가 음반으로 현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시겠지만 충남 해미 출신의 고수관 명창의 소리인데 이분 녹음이 안 남아 있잖아요. 근데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라 그 소리를 이제 그 소리째를 그대로 가지고 그 이제 그 후대 명창들이 그대로 흉내내서 부른 것을 이제 우리가 무슨 째, 고수관째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잠깐 지루하시기 전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수관 고선생 기획다. 사랑 내 사랑 사랑 이루고는 사랑 이루다 엄마도 내 사랑 네가 보일 리가 뭐고 네 무엇을 네가 보고 둥글둥글 소박 울봉제 때때우 강릉 박증을 들을 사시그릇 느르르 그래야지 나름 그릇이 그러면 대부분 봉그하느냐 그래 쌍기로 덩그둥둥 내 사랑 모가리를 유려 성을 유려 시금틀 털개다리고 아이 서른 대를 먹으려느냐 어디다른 그릇이여 그리는 리문 먹으려느냐 그가지 난 차버리 먹으려느냐 어디다른 그릇이소 사랑 내 사랑 이루다 너무지 늘라 너무지가 늘라 나를 호래려고 네가 생겼구나 내 사랑 이루다 둥둥둥 내 사랑이야. 네, 이게 춘향가족의 자진사랑가라는 너무나 유명한 고수관제 자진사랑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뒤에 명창들이 다 불러가지고 꼭 중고제에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께 자진사랑가입니다. 고수관제 자진사랑가. 워낙에 유명해서 그 뒤에 명창들이 다 이것을 따라하면서 이것이 고수관 선생이 만든 것이다 해서 항상 소리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안내 말을 하듯이 이렇게 전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느낌이 중고제 소리인데 잘 모르시겠죠? 그럼 한번 제가 판소리 장단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이걸 뭐 다 아실 필요도 없고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은 그 예전 분들은 그냥 노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단 가지고 막 따지잖아요. 이제 막 논문도 쓰고 그럼 진양 장단이 뭐 몇 박자냐 이러는데 박자는 또 옛날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음악 시간에 학교에서 뭐 8분의 6박자 4분의 3박자 이런 거 배우는데 그런 거랑 또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추다 보니까
의견들이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진양조가 서양 박자로 몇 박자냐 이렇게 해서 한번 4분의 6박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 다음 중몰이 4분의 12박자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제 간단히 한번 그래도 이해를 위해서 잠깐 여러분들이 뭐 모르셔도 좋고요. 그냥 제가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진양조라는 장단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조금 빠르게 하는 장단이 있고 조금 느리게 하는 진양조가 있거든요. 좀 느리게 하는 진양조는 그냥 진양조라고 하거든요. 근데 좀 빠른 경우에는 자진진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세마치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모르셔도 되고 그냥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중고제는 특히 그렇고요. 옛날 판소리는 오늘날처럼 진양조를 느리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입장에서 보면 옛날의 진양은 다 거의 자진진양이에요. 또는 세마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막 너무 판소리를 느리고 막 그 예술 음악처럼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하듯이 좀 아니면 오늘날 가요처럼 그렇게 편안한 정도의 소리가 옛날에 진양조였어요. 그러니까 느린 것도 아주 느리지는 않게 불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 4분의 6박자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물론 이거를 4분의 3박자 두 개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제 4분의 또는 아니면 4분의 2박자? 근데 좀 안 맞아요, 잘. 그래서 4분의 3박자는 더 안 맞겠네요. 보통 이제 4분의 6박자 또는 어쨌든 6박자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음악 시간을 회상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몰이에 대해서 또 하나 간단히 기억하셨으면 안 하셔도 좋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전에 특히 우리 뭐 이런 홍성이나 이쪽 내포 지역 이런데 이제 명창분들께서 중몰이라는 말 대신에 평타령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평타령이 중몰이랑 같은 거다 또는 아닌 거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데 대체적으로 평타령은 중몰이 장단인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2박이에요. 근데 이제 좀 길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4분의 3박 곱하기 4 하면은 12개가 되니까 이제 그 서양 박자로는 4분의 3박이 또 이해하기 쉬울 수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늘어놓은 것이 빠르기 순서대로 좀 늘어나 봤어요. 그래서 가장 느리다고 하는 게 진양조 그 다음에 이제 중몰이 중자가 있잖아요. 가운데 중 그래서 이제 보통 빠르기 정도 그 다음에 중중몰이는 한 번 더 겹쳤으니까 약간 또 빠른 거 자진몰이는 자지다 자질다 뭐 좀 빠르죠. 휘몰이는 이제 휘몰아친다 그런 의미로 더 빠르고 그래서 이거는 뭐 몇 분의 몇 박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리듬을 우리가 알면은 좋은데 춤추기 좋은 장단은 중중몰이 장단 정도 돼요. 그러니까 덩, 떡, 쿵덕, 떡, 쿵쿵, 딱, 쿵쿵 이거 이제 중중몰이 옆에 제가 표를 악보처럼 그려놨죠. 그래서 이제 춤이 나오는 장단 정도가 한 중중몰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몰이는 춤은 안 나오는데 말이 전달이 잘 되는 장단 그 정도. 자진몰이는 아주 급박하게 노래가 전개되는 뭐 그런 장단에서 많이 하겠죠. 자진몰이. 휘몰이는 더 이제 빠른 장단. 뭐 그래서 판소리 장단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은 이야기 내용에 걸맞게 그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옛날 명창들이 이런 장단 리듬형을 개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굳이 이렇게 써놨지만 이런 건 뭐 굳이 아시긴 좀 어렵기도 하고 뭐 저희도 다 뭐 그리고 이게 늘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씩 노래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되게 이런 거다. 제가 이제 빠뜨린 게 언몰이라는 장단도 있어요. 이건 뭐 좀 복잡하니까 거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진양조 이제 노래를 좀 이따 들어보실 텐데요.
느린 거를 진양조라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쉽게 얘기할 때는 6박자로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진양조가 느린 게 있고 이제 좀 원래 옛날에 좀 빠르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진진양. 근데 자진진양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좀 느린 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죠 숫자를. 근데 빠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빨라지면은 우리는 이제 2개 단위로 쉬고 그래서 느린 진양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이런 느낌이다. 근데 이게 딱 잘라지지는 않고 대략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 들으실 거는 제가 한번 여기 저기 선생님도 계신데 오늘 그러고 보니까 이 박성원 선생님 창부터 들으실 것 같은데요. 박성원 선생님이 지금 이제 이동백 선생의 그 적벽가를 나름대로 새롭게 한 바디를 구성해서 노래를 하고 계신데 이분이 이 대목은 제가 알기로 이제 정광수 선생님이 이동백 선생한테 이제 직접 배운 것을 또 직접 배우셨대요. 박성원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동백 선생의 그 녹음은 없어요. 그런데 박성원 선생님 소리를 통해서 저도 이게 맞나 싶었는데 다른 이동백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마도 거의 근접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는 그걸 왜 안 넣었죠? 녹음을 여기다 안 넣었네? 녹음을 들어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뒤에 있는 방송국 그거 괜찮을 거예요. 이거 선생님 거 제가 넣는다고 하고. 당당한 유연주는 진정한 질척 오존이요 면역하도 거 자국이하여 수수 쓰리라 오모 황포 쌍고검 백겨차고 정년마상에 앉은 가동 태경의 기상이라 관공위험 몰짝시면 홍안홍목 삼각수 머리에 쌈봉투고 몸에 난 높아 은감이라 정여홍도 비켜들고 정로마상에 앉은 그하동 이 부인이 보고 장비위험 몰짝시며 고문흥 머리 복장 얼굴 쌍고거리는 재미터 당나루 몸에는 행무천포 머리에 난 녹간이로구나 장팔
작전이었던 것 아니 같은데요. 이거 빠뜨렸는데 마침 선생님이 일부러 너무 잘하셨는데? 현장에서 즉석으로 불러주시니까 아유 더 훨씬 훌륭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장단을 쳤지만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좀 느린 진양조가 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동백 선생님은 이거보다 좀 빠르게 소리를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왜냐면 예전에 다 빠르게 소리를 했거든요. 진양조라도.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6칸 육박자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그 육박을 표시를 해서 거기다 이제 가사를 이렇게 제가 넣어서 보고 있어요. 보면은 당당헌이 이제 육박이 하고 유현주는 육박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색깔 칠해놓은 걸 보면 오모홍포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마디씩을 한 장단에다가 넣어서 부르면 굉장히 이제 소리가 길게 느껴지겠죠. 근데 나머지 소리는 보시면은 신장은 7척 5촌이요 이런 걸 비롯해서 뭐 수수바슬이라부터 그 밑에 이제 9째 장단이라고 표시한 데를 보면은 장여마상의 안진거동 그 2마디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사가 많이 들어가서 불리는 거예요. 근데 장단에 가사를 조금 부를 때랑 가사를 많이 넣어서 부르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넣어서 부르면 좀 더 이야기하듯이 들리겠잖아요. 그러니까 중고제 특징이 사실은 이야기하듯이 하는 게 뭐냐 해서 제가 보니까 장단 안에 사설을 좀 많이 넣어서 부르는 경향도 있어요. 그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 더불어서 뭐 좀 평이하게 평탄하게 하는 소리 그런 것도 물론 말하듯이 들리겠지만 말을 일단 길게 안 하고 말을 많이 넣어서 하면은 이야기인 것도 같고 말하는 것도 같고 노래하는 것도 같고 그렇게 긴 이야기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만약에 긴 이야기를 계속 늘려서 부르면 지루해서 못 부른다든가 아니면 끝까지 부를 수가 없을 텐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판소리는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동백 선생의 옛날 소리를 우리가 이제 선생님을 이렇게 통해서 박성환 선생님으로 한테 이제 전달된 소리예요. 그렇지만 이런 소리들이 얼마나 그 이동백 선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른 소리랑 비교해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이동백 선생 소리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삼고초려를 좀 집중적으로 들어볼까 해서 가져왔어요. 이제 똑같은 삼고초려 아주 그 적벽가의 백미 대목이기도 하고 가장 유명한 대목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로 방진관 명창도 중고제 여기 출신이시고 김창룡 선생님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대표적인 선생님의 그 소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해요. 왜냐면 중고자라고 해서 똑같이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다 자기 방식대로 부르지만 어떤 그 중고제의 스타일이 다 어딘가에서 모아지는 거. 그게 일단 칸에 들어보시면은 그 방진관 선생은 그 음역 표시한 부분이 좀 길게 노래하는 부분, 나머지는 가사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김창룡 선생이야말로 굉장히 말을 많이 넣어서 부르세요. 거의 곱하기 4 정도? 너무 많이 넣죠. 그리고 이 선생님은 이 김창룡 명창의 소리는 이따 들어보시겠지만 더 정말 말하듯이 하세요. 한번 방진관 명창의 삼고초려부터 한번 거기 악보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장이 칠척오천이용존명한의 자국을 하고 운송하시리랑 오모홍폭의 옥대 눌러지고 수십상구검의 청로마상의 두려지 안진이 그동사교의 기사이요
한공우일 볼자르시면은 심장이 어쩌이 할게요 중요하고 한동안와 재미가 잊혀고 전예라 청각순상야 공조이라 장단의 돋보이 장롱으로 깨들 무젓도 만사을 한진무동을 불뿐이 든든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약간 아까 박성환 선생님이 부르신 것보다는 조금 빠른 느낌이 들죠. 그리고 아 이게 진양조가 예전에 한 이 정도로 들었구나 불렀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아주 느린 소리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김창룡 소리를 그냥 바로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인이 동원절에 오고 시정도도 거울적에 우사는 소서망생이었다. 도전한 때로서 소설을 무치는 이조직적으로 소설 위인원이 소서 하비로서 하시는 하비거고 고아나야 만용선생 기술주문 여기 제가 자인이 동원절에 오고 이제 그러면 김창룡 선생의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은 삼고초려인데요. 그 방진관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그 박성환 선생님 소리랑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당한 세주란 심장은 설정이요소도 관심이랑 구원용홍홍을 당국을 믿기 차고 정마상 남기로 우연히 등급하고 안동무련 번짝시면 얼굴은 대충이시여 고의 눈이 뜨여서 앞낙수는 저 오천이요 청룡도를 빛을 들고 잡고 마상이 알긴들 고통이 상득 섰다 대리구연 번짝시면 복장을 굴고 울리고 장구리들이 기비터리 남아 시험은 여자리고 작벌 사보양차 누누이 번쩍 들고 흑청마선이 아니고도 인삼국지 냉장은이라 술독한 일단은 책이요 지척지척 와중양을 사양우중 사장막히 이불이 동자가 서일 거다 신주방민조 동자 올라 부른다 이제야 오늘은 선생님 잘 안 나와서 좀 고생했습니다. 지금 김창룡 선생의 삼고초려 들어보시니까 좀 우리가 아는 진양조랑 많이 느낌이 다를 정도로 말이 그냥 말하듯이 이야기하듯이 정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면은 중고재가 독서성이다. 글을 읽듯이 소리한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막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아주 예술적으로 들리진 않지만 근데 이 소리를 부르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이렇게 사실 지금 이제 소리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소리 들려드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공력이 있어야 나오는 소리다. 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셨지만 오늘날의 이동백 선생님 소리도 느리지만 좀 중고재 특성이 많이 드러나고 방진관은 방진관 나름대로 또 다르고 이제 김창룡 선생은 좀 많이 달라요. 이렇게
말이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고 제가 여기다 그림을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방진관의 요 그 원고지 같은 칸이 이제 일종의 정관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로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은 육박이 당당, 헌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뉘거든요. 이 진양조 장단이. 장단 이론에서 진양조 장단은 2박 플러스 2박 플러스 2박 이런 것이 이제 오늘날의 진양조 장단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렇게 리듬이 분절이 된다. 보시면은 바로 드러나죠. 방진관 창 보면은 뭐 심장이 2박, 7청, 5촌, 2호. 용근 명안에 자고기 하고 이런 식으로 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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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한 장단이 나뉘어서 그런 리듬감을 가지고 노래를 하거든요. 근데 김창룡 창은 굉장히 좀 특별한 게 당당한 유현준은 이것을 6박을 3박으로 나눠서 노래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의 진양조 장단 이론과는 사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김창룡의 진양조 장단의 리듬은 굉장히 독특하죠. 이런 장단은 어딜 찾아봐도 요즘에는 진양조 장단으로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 김창룡의 이 장단이 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리듬형도 3박 3박 이렇게 절반이 가운데 뚝 끊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주 더 옛날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주 옛날에 육자배기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 기회가 있으시면은 그래서 왜 이게 더 특별하냐 하면은 김창룡은 할아버지가 김성옥 명창이시잖아요. 그리고 김성옥이 조선 창극사에 나오듯이 진양조를 만든 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진양조를 만든 집안에서 부른 소리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이런 진양조 리듬이 굉장히 주목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제가 짐작하기로는 김성욱 명창이 처음 만든 진양조가 이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료가 많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창룡 이제 좀 전에 들으신 그 음성이 김창룡 명창의 소리입니다. 자, 다음으로 중몰이 장단으로 넘어가 볼까 해요. 중몰이는 가장 사실은 듣기 편한 장단이죠. 보통 그러니까 이제 모데라토 같은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중몰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탄하게 가는 장단이에요. 지난번에 좀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쪽 이 중고제 지역에서는 평타령이란 말을 많이 썼던 것 같다 그렇게 전해지거든요. 이제 제일 먼저 제가 중머리도 다 한 가지만은 아니거든요. 좀 느리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느린 중머리라고 하고 이제 굳이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에 보통 빠르기는 그냥 평중머리. 또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노래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단중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른데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빠르기가 달라도 중몰이의 이제 리듬의 정체성이 있으면 중몰이가 되는 거죠. 중몰이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주변에 많아요.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많은 음악들이 중중몰이도 있지만 중몰이도 많아요. 특히 판소리 시작하기 전에 부르는 단가, 그 단가는 대부분이 중몰이로 부르죠. 잘 아시는 뭐 진국명산, 뭐 이산저산, 아니면 강상풍월, 잘못됐네. 그다음에 이제 민요 같은 경우에 농부가라든가 뭐 흥타령, 아니면 이제 황해도 산년불 이런 것도 있고 그 뭐 경상도의 그 모내기 소리 있죠. 이런 것도 이 중몰이 형태로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요즘 이제 아리랑 있죠. 아리랑도 중몰이 장단에 맞긴 해요. 이렇게 노래를 하다 보면은 이제 길게 가면 그런 리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 판소리는 사실 굉장히 많죠.
많이 알려진 것 중에 이제 쑥대머리라고 인방울 창으로 유명한, 이따가 제가 잠깐 들려드릴 텐데, 그다음에 이제 김창룡이 부른 것도 있는데 돈타령 같은 거. 돈타령이 어느 판소리에 나오죠? 그렇죠. 흥보가 돈타령. 춘향가에도 그렇죠. 춘향가에도 이제 돈을 춘향이 이제 몸을 자기가 빼내고 있으니까 돈을 주고 이러면서 하는 돈타령이 있고, 방칠에는 이제 춘향 이 집을 찾아가서 이도령이 춘향 방을 보고서 노래하는 거. 그다음 가난타령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흥보가. 세타령은 적벽가에 많이 나온 이제 유명한 대목이기도 하고 더 많아요. 이제 이런 그 중몰이 대목이. 그다음에 가야금 병창도 중몰이로 된 게 많이 있죠. 호남가, 녹음방초 이런 거 많이 부르고, 산조에서도 중몰이는 중요한 그 악장의 이름으로 또 리듬으로 많이 하죠. 그러고 보면은 판소리나 산조나 단가 뭐 같은 부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음악을 같이 이렇게 중몰이라는 장단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음악적인 관련성도 있고, 근데 이제 판소리에서 그래도 중몰이가 더 그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음악을 보면 제가 이제 인방울 쑥대머리를 워낙 유명해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부터 없거든요. 이게 중국 여기 쑥대머리 구신해용 청마곡방의 잔자이여 생각난 것이 뿌지라 보고지고 한양난 곳 보고지고 오르자 청벼소도 일장서적을 내가 못 봤으니 부모부야 공부가 켜져지가 없어서 이든난가 여이시는 금실지 나들 있고 일어난가 개궁하나 주얼 같이 번떠도 싸서 빛이 보여 마감 막내 백혔으니 앵무서러 내가 우리 보이죠 천전반치 그잔 못 이분이 호전 목머리로 이끌 쏘진다 손가락으로 피를 대여 사정구도 별이